이번 사건을 취재한 사회부의 오태윤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 기자, 이 기사를 보니까 주변에 평범한 사람들이 흥신소를 이용했습니다. 최근에 이용자들이 더 많이 늘어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건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되고 나서 사실 경찰에 따르면 이 이용자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기사에서도 나왔지만 한 3천여 곳 정도가 지금 성업 중이라고 하고요. 흥신소가 3천 곳 정도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해서 지난 5월까지 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무려 1,208명이었습니다. 예. 이번에 2개의 흥신소가 적발이 됐는데 이 흥신소에서는 이 수익금이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예. 또 이 개인정보를 요청한 사람, 아까 말씀하셨지만 가정주부라든지 회사원, 또 대학 교수도 있었고요. 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알아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담당 경찰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흥신소 업체가 전국 한 3천여 개 또 늘어나서 성업 중에 있고 또 의뢰자 대부분이 외도를 의심한 배우자 추적에 이용된 것으로 지금 보면 흥신소 업체도 늘어나고 있고 이용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 당연히 이게 아무리 어둠 속에 있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더 많이 업체도 생기고 늘어난 사람도 더 많아질 것 같은데요. 이게 사람들이 일단 찾기가 쉽습니까? 흥신소를?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이게 어둠의 경로처럼 사실은 사람들이 흥신소에 접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 포털 사이트나 블로그를 검색만 해봐도 사실 되게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 휴대전화로 사람 찾기라든지 차량 번호로 사람 찾기 이렇게 검색만 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흥신소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예. 또 그리고 업체들은 의뢰인의 어떤 다급한 심정을 이용해서 사실 감언이설로 의뢰인들을 좀 속이기도 했는데요. 예. 이 의뢰인과 흥신소의 통화 내용도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주세다 고객님 바뀌었어요. 이제 이혼 안 하시고 중개 같으면은 그냥 그 여자한테만 위자료 한 2천만 원 정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흥신소에 굳이 맡기지 않더라도 간단한 개인정보는 페이스북이라든지 SNS에서 우리들도 이제 조회를 하면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거는 빼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흥신소만의 아주 고급 정보를 빼내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네, 일단 흥신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법, 가장 고전적인 수법이라고 하는데 이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겁니다. 아까 리포트에서도 좀 보셨겠지만 그 차량 아래쪽에 보면은 이 위치 추적기를 부착을 해서 예. 사실 운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위치 추적기가 부착됐는지 전혀 예.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 의뢰인이 부탁한 그 사람 예.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걸 붙여놓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 동선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요. 사실 요새 이 기술이 워낙 발달하다 보니까 예. 이게 그 차량의 진동에 따라서 어떤 감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이 움직이면 이 위치 추적기가 작동을 하고 이 정지되어 있으면 작동을 멈추고 예. 그래서 한 달 정도의 그 주행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렇게 위치 정보를 얻고 나서는 흥신소 직원들이 또 친절하게 또 거기까지 방문을 합니다. 예. 그래서 좀 의심스럽다, 상황이 의심스럽다 하면 또 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서 의뢰인에게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의뢰인들은 여기가 이제 고급 정보구나 예. 이렇게 파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부 사이에 의뢰를 했다라고 네. 하면은 핸드폰 내놔라 해서 내비게이션 최근 방문 기록을 본다든지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네. 흥신소에 맡기면 어디에 갔는지 증거가 확실하게 보인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사실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을 하는데 예. 이런 경우 배우자가 사실 욕하거나 네 뭔데 내 거 자꾸 이렇게 핸드폰을 훔쳐보느냐 들여다보느냐, 예. 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뒷조사를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이제 차후에 바로 추궁을 할 수 있게 되네요. 바로 추궁도 할 수 있고 이혼 소송에서 특히 이게 많이 좀 증거로 쓰이고 또 이제 약간 협박하는 수단 이런 것들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방법에서 택배기사와 또 해커까지 동원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동원이 된 건가요? 네, 먼저 택배를 설명을 드리면요. 이 택배기사들이 택배 관리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이 택배 관리 시스템은 이제 택배기사가 배송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 어떤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주소가 자동적으로 뜨게 됩니다. 사실 택배 요즘에 정말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택배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 택배 기사가 좀 편의성을 이제 줘서 좀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해라 이런 거였는데 이 택배 기사가 회사나 자택 주소를 이렇게 쉽게 유출을 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해커가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해커가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인 SK텔레콤의 위치 정보 서비스를 해킹을 했습니다. 그러면 SK텔레콤이 해킹을 당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SK텔레콤이 과거에 이 위치 정보 서비스를 이용을 했는데 사실 위치 정보 서비스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이용해 보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예. 이 위치 정보 서비스를 해킹을 했는데 이 서버가 13년 전에 만들어진 서버인데 사실 이렇다 보니까 좀 취약한 예. 점이 있어서 잠깐만요. 일단 위치 정보 서비스라고 하면 네. 우리가 뭐 이동할 때 요즘에 지도 같은 거 뜨면은 현재 위치를 뭐 승인하시겠습니까? 이런 멘트가 뜨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종류의 위치 정보 서비스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예,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개인이 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의 동의 없이 제 정보가 무단으로 유출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서비스를 해킹을 했다는 건데 예. SK텔레콤 말고 뭐 LG텔레콤이나 아니면 다른 KT라든지 뭐 다른 회사들 해킹은 없었습니까? 네, 경찰에 따르면 사실 KT라든지 U+는 그러니까 해킹을 시도는 한 적이 있었는데 이 KT나 U+ 같은 경우는 서버에 보내면 이게 회신이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예. 근데 SKT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딘지 이렇게 평문 형식으로 회신이 이렇게 오기 때문에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예. 네, 전문가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꾸 신규 서비스만 자꾸 만들어내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오래전에 만들었던 시스템들은 그냥 방치돼서 운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이런 어떤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운영되어 온 시스템들을 좀 잘만 관리했으면 뭐 일단 통신사에서 해킹을 당했으니까요. 구멍이 발생한 건 맞게 됐는데 일단 통신사에서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통신사 같은 경우는 사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찰이 수사 의뢰를 할 때까지도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또 이 통신사가 사실 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다면 개인의 위치 정보가 어디로 새나가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 예. 좀 그런 점에서는 관리 소홀에 대한 비난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본인의 원한을 풀어야 하는 분들이 흥신소를 많이들 이용을 하시는데 이게 자칫 잘못 이용하면은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흥신소가 아까도 보셨겠지만 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을 했거든요. 이렇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정보를 의뢰인들이 받게 되면 그 역시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정보를 수집한 흥신소 업체에 맡기면 예. 의뢰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 네, 예, 그렇습니다. 한 80% 정도가 지금 경찰 추산으로는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고 예. 한 20% 정도는 정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이 흥신소 일에 사용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방금도 뭐 관련 법 조항이 나갔습니다만 이게 합법 흥신소와 이 불법 흥신소의 이 기준이 있습니까?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사실 뭐 일반 개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개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를 예. 취득하는 방식, 상대방의 동의를 얻었는지 혹은 이 공공에 노출된 정보를 취득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합법과 불법의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일단 아까 인터넷에서도 쉽게 검색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찰이 그러면 뭐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거나 정기 단속을 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까? 사실 뭐 정기 단속이 있다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 이번 경우에도 사실 경찰이 제보를 받고 나서 예. 이렇게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 하고요. 예. 사실 이 정보 브로커들이 굉장히 좀 많고 이 흥신소들도 사실 정보를 얻는 소스가 있고 흥신소만의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영업을 하고 있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3천여 곳 넘는 곳이 지금 성업 중인데 지금은 딱 2곳만 적발되지 예.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어떤 의뢰자라든지 훨씬 더 많은 흥신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또 수사를 경찰은 계속해서 확대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뭐 스마트폰 같은 뭐 최첨단 기기들이 개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흥신소 업체들이 그 정보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다양해질 것 같은데 좀 일종의 경찰의 단속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